네, 제가 요즘에 박경리 작가의 유고 시집을 이제 한 편 한 편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세이인 줄 알고 예, 읽으려고 켰는데 시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목차도 괜찮고, 근데 시라는 게 이게 그냥 명언 그 니체 아포리즘처럼 읽는 건 또 살지가 않아서, 예전에 시를 읽는 거를 한번 크게 이제 지적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를 읽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목소리가 좋아서 낭독을 하는 뭐 유튜브도 많겠지만, 진짜 시라는 거는 되게 엄격한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분들도 재능이 엄청난 분들이고, 시를 낭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지적인 수준이나 그 시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분들이라서, 이렇게 구글절절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박경리 시를 하나 읽겠다는 말입니다. 박경리 저자의 이제 유고 시집인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네, 시를 지금까지 이제 몇 편 정리를 이제 1부를 거의 다 끝내고 1부의 마지막 인생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시면서도 뭔가 에세이 같은 느낌의 시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 자체가 좀 길어서 뭔가 낭독을 하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좀 짧으면 듣기 싫어도 좀 짧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길어서 아마 이탈률이 더 높지 않을까. 아무튼 닥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인생이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 등교하려고 집을 나서면 가끔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 얼굴은 조망만했고 입을 굳게 담은 노파였는데 가랑잎같이 가벼워 보였으며 체구는 아주 작았다. 언덕 위 어딘가 오두막이 있어 그곳에 혼자 기거한다는 것이었다. 지팡이를 짚으며 그는 지나간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밥을 빌어먹기 위해 노파는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다. 장량을 잘했으면 저 꼴이 되었을까. 젊었을 적에는 쇠고기 씹어 뱉고 술로 세수하더니만. 노파 뒤통수를 향해 그런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젊었을 적엔 노류장어였던 걸까. 명기쯤으로 행세했던 걸까. 노파는 누가 뭐라 해도 굳게 담은 입을 열지 않았다.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며 내려가던 뒷모습. 뭘 보라는 이름의 노파. 라는 시인데요. 박경리 작가답게 제가 모르는 어휘가 많았습니다. 뭐 장량, 노류장화, 몰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구글로 검색까지 했는데, 뭐 여하튼 한 노파의 어떤 이야기를 이 인생이란 제목을 두고 다뤄봤던 시였습니다. 많이 듣기 싫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이게 나이가 들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 혹은 이러한 유형의 드라마, 이러한 유형의 영화 속 캐릭터 언제나 있죠. 뭐 멋있는 이야기로 치면 뭔가 전직 CIA였는데 어떤 시골에 처박혀서 조용히 살던, 갑자기 막 악당들 쳐들어와서 이제 팍팍팍, 이런 것도 일종의 어떤 사연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문 채 살아가는, 주변에선 소문이 웅성웅성돼도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 혹은 이야기들 많죠.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어떤 시로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동안 일부에서 이 시집을 라디오 컨텐츠로 쓸까 말까 너무 길고 또 너무 읽으면 뭔가 애매하고, 그런데 이 내용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사연과는 결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도 약간 있고, 제가 이제 글 안에서는 좀 많이 거칠게 제 감정을 쏟아낸 느낌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옮기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엄청 그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내성적이니까 뭔가 낯가림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적응이 된 이후에 이제 조금씩 드립을 치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대학에서는 벌써 개그 캐릭터들이 이제 잡히고 인싸들이 막 장악을 하니까 저는 그런 저의 어떤 다른 성향을 보여줄 새도 없이 이미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끔 술자리에서 선배들이 막 이런 얘기하면은 저도 좀 재밌어, 친구 사이에서는 재밌다고 하면은 뭐 얘도 뭐 어디가 뭐 자기 동네에선 이렇게 엄청 웃긴 뭐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막 선배들이 재미없는 자기 동기들을 엄청 좀 갈구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저희 과에는. 그러니까 재미없고 뭔가 공부 못하고 막 이런 막 그런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재밌는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약간 까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개그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여하튼 그러면 저는 이제 막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다, 이런 사연들 이런 것들을 막 굳이 설명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제가 딱 망가진 5년을 겪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차피 내가 그런 설명해도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걸 체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화한 모습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를 저도 느꼈고, 제가 유튜브에서 본 어떤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하는 모습은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에 있다는 거라는 거를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조금 이제 그 5년이 거의 4년 7개월 막바지 이제 그만둘 쯤 되니까 저에 대한 어떤 모습이 완전히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정신 차린 상태로 이제 그만둘 쯤이 되니까 한 4년 가까운 시간에 소위 이제 병신처럼 있던 그런 느낌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오히려 주목을 하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뒤바뀐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눌려져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런 지금의 어떤 느낌을 토대로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노파 같은 경우도 살아가면서, 이것도 제 어떤 선입견이겠죠, 당연히. 저런 상황들을 수차례 겪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늙기 이전에도. 자기도 젊었을 때는 막 싸워가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여자 아니다 막 싸워가면서 막 투닥투닥 했겠지만, 그게 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를 이미 그 세월의 풍파 속에서 나한테 느껴버린 거죠. 그냥 묵묵히 지팡이 짚고 그냥 하루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은 느낌일 수도 있겠고, 뭐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저도 나름의 어떤 기간 내에 느낀 게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사람들의 어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크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막 내가 막 해명하고 막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물론 그 상황에서는 재밌게 뭐 그냥 넘어가는 유쾌함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어차피 사람들은 지금 내 모습에서 느껴지는 이 감정이 곧 나다. 내가 뭐 37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사연을 겪었고 뭐 이런저런 사연, 이거는 정말 친해지거나 진짜 친구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큰 의미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를,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연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의 지금 보는 모습 그대로밖에 보질 않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문도 돌고 저런 소문도 돌고, 저도 예전 직장에서 어디 머리 크게 다친 인간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노파 같은 이런 사연을 어쨌든 겪은 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니면 좀 병신같이 행동하면 이런 얘기는 듣기 마련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 소문이나 이런 게 뭐 나한테 어떤 그런 얘기가 돈다면 뭐 그렇게 보이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썩 유쾌한 사건을 통해서 얻은 경험은 아니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참 재밌는 거는 어쨌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배우는 건 있다. 참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교육의 현장이구나.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뭔가는 배우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 인생이란 시만큼은 조금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니체도 도전했는데 시 읽기라고 뭐 도전 못 하겠습니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구석 라디오의 심폐소생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박경리 작가의 책은 한 권도 안 읽었었는데 아무튼 유고 시즌반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